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이상한 제한을 받는 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왜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한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카톡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4일 상담하신 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PD님 한번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땡땡 대리점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0살 홍길동입니다. 저는 마트를 가기 위해서 1차선 좌회선 차선을 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와 유턴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상대는 땡땡 공제조합인데 저에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면서 그리고 땡땡 공제에서 저희에게 대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대물 처리를 100대 0으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뭔가 좀 은밀한 제안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네네. 네, 저는 언제나 사고가 나면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땡땡 공제에서는 상대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첫 번째,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대 0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당신도 과실이 10%라도 있는데 대인 처리, 즉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면 대물이죠. 차 고치는 것은 땡땡 공제에서 100% 다 인정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제안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제안이나 딜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컨텐츠로 영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 PD님은 무엇 때문에 땡땡 공제 회사에서 이러한 제안을 해왔을지 혹시 짐작 가는 게 있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는 욕심에서 그 공제조합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정확한 내막은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정확한 내용 모르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일입니다만은 일반 손해보험사보다는 공제조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해오는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자, 사고가 났는데요. 첫 번째로 약 8대 2 정도의 사고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람도 부상이 있고 뭐 진단 한 2, 3주 정도 나온 경상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 파손도 약간 있습니다. 네. 자, 피해 차량의 차량 견적이 약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첫 번째로 대인 대물을 전부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뭐 피해자 과실이 20% 적용되는 수치겠죠. 원칙적인 보험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든가 피해자는 말이죠. 아니면 뭐 통원 치료를 한다든가 하면 병원 치료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거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또 합의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네. 그때 합의금으로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제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을 부서졌으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200만 원 그 차량 견적이 나왔죠. 네. 여기에서 20%를 공제해야 되겠죠. 과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6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은 들어가는 총 비용이 보험회사는 약 4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인데요. 땡땡 공제조합에서 대물을 100%로 해주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준다면 첫 번째는 병원 치료비가 발생이 안 되겠죠. 네. 뭐 대인 접수 안 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합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자, 들어가는 돈이란 건 차량 수리비가 16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으로 지출이 되겠죠.
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면은 말이죠. 보험회사는 금액이 약 20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이 사건을 대인 처리하지 않고 대물을 100% 인정하고 처리해주면서 약 210만 원을 전략하는 경우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어때요? 아주 기막힌 방법이죠. 네. 왜 땡땡 공제에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지 실상을 알게 되었죠, 김수님. 네. 자, 그러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말이죠. 사고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없어도 땡땡 공제처럼 과실이 있다고 우기게 되면 분쟁이 발생이 되고 이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박 기능 점검도 수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연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우연스럽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므로 내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은 예행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죠, 김 PD님. 네. 국가라는 시스템도 말이죠. 국가도 그런 큰 조직도 말이죠.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행 연습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예, TV에서도 많이 보여주죠. 네. 평상시 한 번쯤은 가상으로 사고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고 후 뭔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말이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과의 사고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사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제안을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본다면 사고 초기에는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듯 하다가 가해자가 보험회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에 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사고 초기에는 100% 인정하는 듯 하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말이죠. 하루 자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말을 바꾸고 상대방도 다쳤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치료를 한다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다는 것입니다. 네. 100% 후미추돌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과실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양측 다 보험 처리하고 절차대로 치료하고 차량 수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가해자들 좀 이상해졌습니다. 네. 접촉사고인 경우에 뭐 9대1 혹은 8대2 이렇게 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즘의 그 보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8대2 가해자로 사고가 났다면 분명 가해자인데요. 가해자도 부상을 입고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차도 부서졌고 피해자도 발생했고 자, 그러면 피해자 측에 보험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가해자 자신도 다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는 보험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네. 가해자의 생각도 아래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인데요. 네.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자상보험 기억하시죠? 김 PD님. 네. 네.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내 과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치료에서부터 보상까지 다 해준다고 한 보험 기억하시죠? 김 PD님. 네. 그래서 가해자는 과실 상계는 보험회사의 몫이고 나는 자상보험으로 치료에서부터 보상까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제가 전에 보험회사가 자상보험을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의 발등을 찍은 보험이라고 소개하고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영상 5번 영상이 맞을 겁니다. 네. 그 당시
자손과 자상에 대해서 잘 비교한 영상인데요. 지금도 자손으로 보험이 들어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신 후 바로 전화해서 자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익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일반 보험회사보다도 공제에서 이런 제안을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공제조합의 경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회사의 운영 방침이 그리 깔끔하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자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법원에 말이죠. 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사고 후에 몸이 크게 아프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피해 차량 견적이 뭐 100만 원 이하인데 과실은 뭐 한 20, 30% 있고 또 내가 다니는 회사 때문에 뭐 좀 신경이 쓰이거나 또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진짜 안 된다거나 그런데 몸도 뭐 크게 아프지 않다면 그런 제안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다면 절대로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어때요? 요즘 그 보험회사도 뭐 아주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네. 뭐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SNS나 뭐 유튜브 등 정보 전달 체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김 PD님, 보험회사가 이상 야릇한 제안을 하게 되면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잘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육장TV를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